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실리콘밸리엔 수많은 회사들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업들이 즐비하죠. 오늘부터는 실리콘밸리의 대부이자 구글이 속한 알파벳의 회장 존 헤네시의 강의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존 헤네시의 위대한 수업, 실리콘밸리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존 헤네시는 현재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의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또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스탠퍼드 대학교 총장으로 지내면서 스탠퍼드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시키기도 했고, 이 시기에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배출하면서 스탠퍼드를 실리콘밸리 최고의 요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구글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존 헤네시가 말하는 성공의 비법 같이 알아볼까요? 존 헤네시는 오랜 시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창업하는 걸 지원하고 또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과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실리콘밸리의 비법 첫 번째는 인재입니다. 스탠퍼드와 실리콘밸리엔 훌륭한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죠. 그리고 창업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기관도 한 몫을 차지합니다. 이들 주변엔 이미 성공한 수많은 기업가들이 있고, 이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죠. 두 번째 비법은 활발한 인력이동입니다. 성공적인 모든 스타트업에서는 인력이동이 아주 많이 일어나죠. 아이디어나 기술만 기업 사이에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이동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역사는 윌리엄 휴렛과 데이비드 패커드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들은 HP 방식이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경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수평적이고 열린 사무실과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죠. 이 문화는 실리콘밸리 전체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세 번째 비법은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은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학교 모두가 혁신을 생명줄로 여기고 있죠. 종종 기업과 대학은 혁신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사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낡은 방식을 멈출 필요가 있죠.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럭저럭 작동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버리는 결정을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기존 방식을 버릴 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와서 아이폰을 만들지 않았다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매킨토시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면 애플은 매니아들에게만 먹히는 그저 그런 회사가 되었을 겁니다. 애플이 대단한 것은 혁신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애플도 한때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내쫓았던 스티브 잡스를 다시 불러오지 않는다면 파산할 위기였죠. 위기는 모든 기업들이 겪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리더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죠. 위기라는 혁신의 기회를 놓친다면 서서히 퇴보하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비법은 능력주의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평가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했다가 실패한 경험은 훌륭한 커리어가 됩니다. 성공 가능성을 보고 합리적인 시도를 했다면 실패해도 괜찮죠. 실리콘밸리는 실패라는 결과가 아닌 도전과 성공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다섯 번째 비법, 기술에 대한 충성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사람이나 기업이 아닌 기술에 충성합니다. 기술은 여러 회사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직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죠. 도전하는 젊은 기업가를 돕는 사람들 대다수는 이미 기존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시니어입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젊은 사업가의 아이디어 발전과 사업 성공을 돕죠. 존 헤네시는 이런 측면에서 대학은 아주 놀라운 장소라고 말합니다. 대학에선 젊은 사람들이 대단한 발견을 해내죠. 학생이든 교수진이든 훌륭한 발명은 주로 40세 이전에 일어납니다. 이 말의 뜻은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개인을 대우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을 대우하는 기준이 연공서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속연수보다 얼마나 회사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하죠. 연공서열 문화보다는 능력과 기여를 보는 것이 지속적인 혁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잠깐 해보죠. 우리 사회엔 젊은 시절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은 개념의 천재였는데 다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글 창립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젊은 시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웹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나중에 이 알고리즘이 구글이 되었죠. 재밌는 점은 처음에 이 둘은 전자도서관 검색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연구 도중 인터넷 검색에 대한 유용한 통찰을 얻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에 존 헤네시는 지금 검색 시스템도 충분히 훌륭한데 굳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존 헤네시는 인터넷이 없던 이전 시대부터 살았었기 때문에 조금만 괜찮아도 매우 훌륭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기존 검색 시스템이 불편하다고 느꼈죠. 이전 세대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세대는 서로 눈높이가 다릅니다. 모두 알다시피 오늘날 구글은 모든 검색 알고리즘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전자도서관 검색 연구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난 것은 믿기 힘들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문제에서도 누군가는 혁신을 이끌어내죠. 누군가는 좌절하는 반면 누군가는 전진합니다. 전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회의감을 가지는 반면 누군가는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성공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실용주의적 낙관주의도 성공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존 헤네시는 말합니다. 성공에 또 필수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사실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공에는 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어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타이밍을 제어할 수는 없죠. 스티브 잡스는 매킨토시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매킨토시는 잡스의 첫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리사라는 첫 컴퓨터가 있었는데 실패했고 넥스트라는 회사를 차리기도 했지만 실패했죠. 잡스는 실패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자신의 비전을 그대로 믿었죠. 단지 제대로 된 타이밍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결국 잡스는 타이밍을 잡았고 그 결과 1984년 매킨토시가 성공했고 2007년엔 아이폰이 성공했죠. 운이 좋다는 것은 알맞은 때와 알맞은 장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적절한 기술과 해법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성공에 중요하지만 운도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이죠. 좋은 리더는 운으로 쟁취한 기회를 잘 이용하는 리더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좋은 타이밍을 흘려보내지 않는 리더입니다. 운만큼 중요한 것은 기회를 노려보고 있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존 헤네시가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길고 여러분들은 그 시작점에 있다. 내일 당장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다. 시간은 충분하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긴 여정의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해라. 그 후에 세상에 기여할 기회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도 요즘엔 이런 실리콘밸리 문화를 받아들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죠.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남들은 벌써 취직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조급한 마음이 도전을 방해하죠. 사회엔 도전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고 그 시작은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젊은 사람에겐 도전의 기회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